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당시엔 정말 과격하게 들렸을 이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그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세계에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무질서가 필요하다. 사회학자 에마뉴엘 토드의 이 문장,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이 아니라요. 어쩌면 미국의 세계 전략, 그 핵심을 꿰뚫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을 뭐랄까 압도적인 초강대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토드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 아주 깊은 균열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그가 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토드의 주장을 따라가 보려면요. 먼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상징, 바로 군사력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군? 정말 천하무적일까요? 모두가 그렇다고 믿을 때 토드는 역사 속에서 그 반대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에 자꾸만 의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토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비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미국은 직접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아니라 돈으로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렀던 상업국가 카르타고와 훨씬 더 닮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또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상 전투는 동맹국이나 현지 세력에게 맡기는 패턴을 계속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들 피로 직접 영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제국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창 멀다는 뜻이겠죠?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정작 지상에서 제국을 이끌었던 한니발 같은 위대한 장군을 배출한 전통은 없다는 거죠. 기술은 있는데 제국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군사력 얘기는 이쯤 하고요. 토드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힘의 또 다른 축인 경제 역시 겉보기와는 다르게 거대한 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미국이 세계의 소비자라는 역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제국들은 어땠나요?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고 부를 쌓았죠. 그런데 토드가 보기에 현대 미국은 전 세계가 만들어낸 상품과 자본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야만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소비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외부에서 계속 수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시스템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모든 미국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일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믿고 기꺼이 자국의 자본을 보내줄 때만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카드로 만든 집 같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제국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념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같은 위대한 제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식민지 출신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심지어 황제가 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잖아요. 토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국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접착제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보편주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토드는 아주 뜻밖의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서 그 답을 찾아냅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바로 이 인종 간 결혼 통계입니다. 다른 집단들은 서로 꽤 많이 섞이고 있는데 유독 흑인 여성의 인종 간 결혼율만 극도로 낮게 나타나죠. 토드에게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통합의 실패, 즉 보편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토드에게 이건 그냥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이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국에 꼭 필요한 보편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뭐랄까 결정적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균열이 존재하는데 왜 냉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동은 오히려 더 강해졌을까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토드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의 붕괴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념적으로 경쟁할 상대가 사라지니까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군사력의 신화, 경제적인 의존성, 그리고 보편주의의 실패, 이게 바로 20년 전 에마누엘 토드가 지적했던 미국 제국의 균열입니다. 그의 예측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계는 안정된 제국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가 말했던 그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